안녕하세요. 저는 33살인 평범한 여자입니다. 지금은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가끔 틈날 때마다 이 채널에 재미난 사연을 듣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서 팬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저도 기절 초풍할 만한 사연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야기를 보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틈틈이 글을 써서 보내드리게 되었어요. 그럼 저에게 일어난 경악스러운 사건을 함께 들어주세요. 저와 남편은 고등학교 때부터 사귄 사이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하게 플라토닉 사랑을 하고 지냈답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같이 공부하고 서로를 응원하면서 도움이 되는 존재로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둘 다 서울에 있는 4년제에 합격했고 같은 대학에 같은 과에 입학해서 사랑을 이어갈 수 있었네요. 이듬해 남자친구가 군대에 갔고 저는 고무신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매주 편지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과자와 간식거리를 자주 보내주었죠. 또 제 자랑 같지만 한 번도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준 적도 없었답니다. 2년 동안 고무신으로 지내었고 남자친구가 제대를 하자 저희는 더욱더 가까워져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20대 중반이라는 나이에 빠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저희 사이를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계셨으니 결혼해서 아주 잘 살 거라 생각하시고 쉽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을, 남자친구는 군대를 다녀와서 생긴 공백 때문에 대학을 마저 다니며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이거 받아. 이번 달 용돈이야. 고마워. 남편이 돼서 매번 이렇게 마누라한테 손을 벌려서 면목이 없다. 당신은 학생인데 당연히 용돈을 받아야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큰 집을 마련해줘서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마땅히 용돈을 받아도 돼. 그렇게 생각해주면 나야 고맙지 뭐. 내 돈으로 마련한 게 아니긴 하지만 말이야. 대신 내가 2년 뒤에 졸업하면 좋은 데 취직해서 당신한테 받은 거 2배로 갚아줄게. 부부끼리 뭘 갚아. 그냥 기분 좋게 써. 그래도 2년 뒤에는 꼭 좋은 데 취직해야 돼? 당연하지. 내가 지금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신처럼 대기업에 취직하고 말 거라고. 저는 회사 살림, 그리고 남편이 공부하는 걸 도와주며 아내로서 최선을 다했답니다. 그 덕에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저보다 좋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연봉도 저보다 높게 받으며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에 시댁에서는 크게 잔치를 하자며 저와 남편을 불렀답니다. 제가 나이도 어리고 바쁘게 살아 음식은 거의 할 줄 몰라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것만 눈치를 보며 해나갔습니다. 얘 혜경아, 너 칼질도 못하니? 네가 칼질하는 걸 보니까 꼭 유치원생이 소꿉놀이 하는 것 같구나. 어머님, 제가 많이 어설프죠? 연습해봤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자랑이야? 너 내 아들한테 밥은 제대로 해먹이냐? 그게 반찬 가게에서 사다 먹거나 친정엄마가 가져다 주셔서 따로 요리는 안 해요. 내 아들은 평생 조미료를 쓰지 않은 음식들만 먹어왔는데 네가 내 아들 입맛을 싹 다 바꿔놨구나. 내가 잔소리는 안 할 테니 틈날 때마다 나한테 와서 요리를 배워라. 어머님, 저도 영식이랑 똑같이 일하는데 저만 밥을 해야 하나요? 그냥 그때그때 사 먹거나 시켜 먹어도 괜찮다고요. 요즘 배달 음식이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뭐? 영식이? 넌 결혼한 지 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남편 이름을 그렇게 막 부르는 거냐? 그리고 내 아들하고 똑같이 일하니까 밥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을 하는 거야?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아내가 주방에 들어가 밥을 하는 건 세상의 이치야. 게다가 내 아들 연봉이 훨씬 많으니까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시어머니는 대학생활 할 때는
저에게 한 번도 쓴소리를 하신 적이 없었어요. 제가 공부하도록 용돈에 등록금도 마련해줬으니 늘 고마워하셨죠. 그런데 남편이 취직을 했다니까 바로 태도를 바꿔서 잔소리를 이런 식으로 늘어놓으셨답니다. 게다가 기강을 잡으려고 큰 소리까지 치시는데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다른 시어머니들도 이 정도는 한다고 하니 참고 하라는 대로 하기로 했죠.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때때로 연락해 저를 시댁으로 불렀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치시며 당신의 아들이 굶거나 배달 음식 따위를 먹게 하며 혼낼 거라고 경고까지 했답니다. 이에 저는 한 귀로 흘려버리고 집에서 요리해서 밥을 차리기도 했지만 귀찮은 날은 그냥 배달시켜 먹거나 반찬 가게에서 사 먹었습니다. 덧붙여 말하면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음식들은 죄다 사 먹는 음식들보다 못했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고요. 가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와 냉장고를 보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사는 걸 확인하고 저에게 끝없이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이게 뭐야? 죄다 반찬 가게에서 사온 것들이잖아. 나한테 배운 건 왜 하나도 써먹질 않는 거니? 내 아들 입맛을 바꾸지 말라고 했잖아. 어머님 레시피대로 그이한테 해줘봤는데 사먹는 게 더 맛있다고 해서요. 그래서 사먹고 지내기로 했어요. 뭐야? 네가 어떻게 요리를 했길래 맛이 없다는 소리가 나와? 영식이는 평생 내가 해준 음식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그랬어. 어머님, 그이가 제가 한 거랑 어머님 해주신 거랑 맛이 똑같대요. 그리고 입맛에 안 맞았는데 아들이어서 그렇게 표현했답니다. 어머님 아들이 사먹는 게 좋다고 해서 그렇게 먹고 지낸다고요. 저는 돌려 말하지 않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이윽고 집안 곳곳을 검사하러 다니며 자기가 해준 집을 왜 이렇게 관리하지 못하냐고 잔소리를 하시더군요. 어떻게든 제가 속이고 죄송하다는 말을 듣고 싶으셨나 봅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앞으로는 살림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똑바로 하란 말이야. 내가 이 집 마련하려고 돌아가신 네 시아버지의 재산을 탈탈 털었으니까.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너 왜 아이 소식은 아직 없는 거야? 네? 그이가 이제 취직했잖아요. 어느 정도 자리는 잡고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가? 뭐 어쨌든 빠른 시일 내로 갖도록 해. 여자는 나이가 찰수록 애 갖는 게 어려워지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가 또 화를 낼까봐 고분고분하게 알겠다고 고개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한편 사회생활을 시작한 남편은 매우 잘 해내갔어요. 사교성도 좋고 배려심이 많은 성격이라 상사들에게 예쁨받고 일도 열심히 하는 직원으로 지냈답니다. 그리고 저에게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며 월급을 받을 때마다 절반 이상씩 생활비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긴 연애를 했음에도 매일 밤이 매우 뜨거웠답니다. 시어머니 말씀대로 임신을 하려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하지만 해가 바뀌었는데도 임신 소식은 오지 않았답니다. 네 나이 내일 모레면 30이야. 아이랑 부모의 나이차가 적을수록 좋다는 말을 못 들어봤니? 올해는 무조건 아이를 갖도록 해라. 내가 다른 집처럼 아들을 낳으라고 붙이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임신을 못하는 건지 원. 죄송해요, 어머님. 그이랑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잠자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냐? 그럼 네 몸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너 이러고 있지 말고 당장 병원 가서 검사부터 받아봐라. 네? 저 혼자요? 검사를 받으려면 그이랑 같이 받아야죠. 제 몸이 아니라 그이 몸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야? 지금 내 아들한테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럴 일은 절대 없으니 너나 검사 받아라.
시어머니는 말끝마다 내 아들은 그럴 리가 없다며 저에게만 볼멘 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산부인과로 가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기다리다 보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일러주셨죠. 저는 이 사실을 시어머니께 알렸더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제가 남편도 검사받게 해보자는 말을 하자 더럭 화부터 내셨답니다. 내 아들은 검사 안 해도 완벽하다니까? 내가 얼마나 금이야오기야 건강하게 키웠는 줄 아니? 네 몸에 이상이 없다니까 조금만 더 분발하도록 해라. 네 어머님, 알겠어요. 그렇게 남편과 아이를 갖기 위한 노력은 매일 반복되었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 아이는 들어서지 않았어요. 남편과 저는 30대를 맞으며 회사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둘이 함께하는 시간은 거의 주말만 가능했답니다. 그리고 제가 임신을 못하자 시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찾아와서 잔소리를 늘어놓으셨는데, 언젠가부터 잔소리가 아닌 인신공격을 하셨습니다. 너 왜 애를 못 갖는 거냐? 몸에 문제가 없다면서 왜 임신이 안 되냐고. 이제 보니까 네 엄마를 그대로 닮았나 보구나. 네 엄마가 너를 40돌에 가졌다 했지. 이제 보니 집안 자체가 애 하나 가지기 힘든 유전자인가 보다.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세요. 여기서 친정엄마 이야기가 왜 나와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젊었을 때 몸이 안 좋아서 저를 늦게 가졌다고 하셨어요. 너 지금 두 눈 부릅뜨고 시어머니한테 개기는 거냐?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그것도 네 엄마한테 받은 유전자냐?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임신이 되든 안 되든 가만히 기다려주세요. 매주 찾아와서 저 괴롭히지 말아달라고요. 제가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세요? 요즘은 머리도 빠지고 있다고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세상이 얼마나 요지경이길래 며느리 딸과 시어머니한테 목에 핏대를 세우고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은 무조건 무시하시길래 저도 어머님이랑 똑같이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저는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며 시어머니에게 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분이 상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일렀는지 퇴근한 그이가 저를 보자마자 투덜거리며 말하더군요. 당신 오늘 엄마한테 대들었다며? 엄마가 손주 보고 싶어서 한 소리 한 걸 가지고 버럭 승질까지 내는 게 말이 돼? 어? 당신이 우리 엄마 비위 맞추기 힘든 것처럼 나도 장인 장모님 비위 맞추는 거 힘들어. 그런데 난 한 번도 당신 부모님한테 대들거나 말대답한 적 없어. 그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당신 속을 긁는 소리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언제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작은 꾸중이라도 한 적 있어? 내가 돈 벌고 당신이 공부할 때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려주신 분들이라고. 그런 우리 부모님과 시어머니가 비교가 되겠니? 뭐야? 너 지금 우리 엄마 욕하는 거야? 와, 이제 막 나가는구나. 말이 헛났어. 마지막 말은 미안해. 하지만 어머님이 매주 찾아와서 임신 타령하는 거 질려버렸어. 당신이 중간에서 막아주면 안 돼? 아니, 따지고 보면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결혼한 지 5년이 넘어가는데 애가 안 생기니까 걱정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어? 그리고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당신 도대체 왜 임신을 못하는 거야? 병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걸 보면 혹시 나랑 연애할 때 물란하게 놀았니? 선배들한테 들어보니까 남자관계 복잡한 여자들이 임신을 못한다고 하더라. 너도 그런 축에 끼는 거 아니야?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 다른 남자를 만나기는커녕 말도 거의 섞지 않았는데 문란한 여자 취급을 받으니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야,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내가 어떤 여자인지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난 당신이 군대에 있을 때도 다른 남자 한 번 만나본 적이 없다고. 그거야 네 주장이고 진실은 모르는 거지. 어이가 없다. 당신 줄곧 그렇게 상상해 온 거야? 그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를 피해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은 서로에게 화가 나 있어 아는 체도 하지 않으며 어색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저희 집에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심하게 대들어서 그런 것 같았죠. 그래서 먼저 전화를 드려 지난날을 사과드렸는데 저와 할 말이 없다고 바로 끊어버리셨습니다. 자꾸만 꼬여가는 결혼 생활에 회의감이 들었지만 예전처럼 잘 지내보기로 결심하고 남편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그이는 좀처럼 저와의 대화를 거부했고 한술 더 떠 외박까지 해댔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서너 번을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래서 전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금세 사라졌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거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월차를 내고 남편이 하루 종일 뭐하고 다녔는지 쫓아다녔답니다. 그이는 회사에서 정시에 바로 퇴근했고 어디론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발 바람만은 아니길 바라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뒤를 밟았고요. 하지만 제 바람은 처절하게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답니다. 남편이 어느 모텔 앞에서 여자를 만나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화가 나고 흥분이 됐지만 이 광경을 눈으로만 보지 않고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모텔방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한 후 심호흡을 여러 번 하며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 열심히 머리를 굴렸습니다. 저는 이 판사판이라는 생각으로 남편과 상간녀가 들어간 모텔방 현관을 두드렸답니다. 누구세요? 네, 카운터인데요. 수건 여유분 좀 가져왔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모텔방 문이 열리자 남편은 속옷만 입고 있었고 그 뒤로 상간녀는 알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사진을 수없이 찍어냈고 동영상 모드로 바꿔 제 셔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쁜 자식. 매번 외박하는 이유가 이거였어? 저 나이 많은 여자랑 바람 피우려고 말이야? 아, 진짜 당신 뭐야? 지금 내 뒤를 따라다닌 거야? 이젠 하다하다 스토커즈까지 하냐? 뭐 스토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바람 피운 주제에 할 말이 그거밖에 없냐? 됐어. 어차피 너라는 여자 질린 지 오래전이야. 진작부터 이혼하고 싶었는데 꾹 참고 있었다고. 상황이 이렇게 된 게 차라리 잘 됐다. 길게 말할 필요 없이 이혼하면 되니까 말이야. 볼 거 다 봤으면 그만 꺼져. 집에 가서 이혼 서류나 준비해. 그 말에 저는 결국 눈이 뒤집히고 말았고 이성을 잃고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따귀를 연거푸 날리고 발길질까지 하며 두들겨 패주었습니다. 그이는 몸을 움츠리고 제 공격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죠. 실컷 패주었더니 제 눈에 상간녀가 들어왔습니다.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고. 제 남편 혼자 한 짓이 아니니 그년도 바로 응징해 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상간녀는 알몸으로 저에게 똑같이 달려들었고 서로의 머리채를 잡았답니다. 이년아, 할 짓이 없어서 유부남하고 바람을 피우냐? 나이도 처먹을 만큼 처먹은 년이 말이야. 이거 웃기는 년이네. 나이 많으면 연애 좀 하면 안 되니? 그리고 네가 남편 간수를 못해서 바람이 난 거 아니야. 아, 네 남편이 너보다 나랑 할 때가 더 좋다고 하더라? 상간녀의 조롱에 얼마나 화가 났던지 저는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따귀를 날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가 바로 막아내더니 제 따귀를 날렸습니다. 어찌나 힘이 세던지 제가 옆으로 넘어지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상간녀의 따귀 세례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어요. 조그만 년이 어디 언니한테 까불어? 꼴 좋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적당히 할 것이지. 분수도 모르고 나대? 너 아까 사진 찍었지? 핸드폰 내놔. 싫어. 절대 못 줘. 저는 핸드폰을 가슴에 품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악했습니다. 상간녀가 제 옷을 잡아당기길래 이빨로 물어뜯어 버렸죠. 아이 또라이가 나를 물었어? 이게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저는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모텔방을 재빠르게 벗어났습니다. 다행히 상간녀와 남편은 옷을 벗고 있어서 저를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그곳을 벗어나 바로 친정으로 향했고 부모님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제 뺨이 부어오른 걸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아빠는 크게 놀라더니 남편이 그런 짓이냐고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 그 자식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현장에 다녀오는 길이야. 내 얼굴은 상간녀한테 맞아서 이렇게 된 거고. 제 말에 아빠가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뭐야? 사이놈이 바람이 났다고? 그것도 모자라서 바람난 년이 널 때렸다는 거야? 내 이것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어. 씨. 거기 어디야? 아빠 이미 떠나고 없을 거야. 그리고 감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나 이 인간 가만 안 둬. 상간녀도 마찬가지고 이혼 소송도 하고 회사에서도 다 알려서 묵사발을 만들어줄 거야. 개망실이 뭔지 제대로 느끼게 해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엄마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애를 갖지 못한다고 들었던 막말과 부모님 욕까지 했던 사실을 털어놓고 남편 놈이 얼마나 나쁜 놈이지 주저리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고 이튿날 부모님과 함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현장을 잡은 사진과 동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매우 쉽게 소송을 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 남편과 법정에 서게 되었고 막대한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이는 시어머니가 해준 신혼집을 저에게 지급해야 했답니다. 저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남편의 회사 게시판에 불륜 사진을 올리고 고발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기업에 다니는 게 맞느냐고 글을 남기면서 말이죠. 그러자 남편은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회사에서 잘리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상간녀의 신상을 알게 되어 변호사에게 위자료를 청구해달라고 했는데 변호사가 알아본 상간녀의 주소와 이름이 모두 틀리다고 전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어 손해배상 청구를 당장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이혼한 남편에게 사업한다고 돈을 뜯어낸 뒤 바람처럼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저를 패대기 친 상간녀에게 복수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남편은 완전히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회사도 집도 없으니 다시 시어머니의 집에 들어가 지내게 되었다네요. 취직도 못하고 사랑구실을 못하니 시어머니가 가만둘 리 없었죠. 한심하다는 욕만 먹고 눈치밥을 보내며 허송세월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이게 아니다 싶었는지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여자한테 한눈 판 거 정말 미안해. 그런데 나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이제라도 날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내가 정말 잘할게. 어리석은 자식. 나쁜 자식.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날 배신해?
그리고 상간녀한테 돈 뜯기고 버림당하니까 아쉬워서 날 찾아온 거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 자식이니? 자기야, 나도 속은 거야, 어? 그 여자 이름도 가짜고 주소도 가짜였어. 작정하고 꼬시는데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딨어. 그리고 그 여자를 만난 건 2달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틀이든 2달이든 바람을 피운 건 피운 거야. 이 더러운 자식.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자기야,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어?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행복했잖아. 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내가 미쳤니? 너는 그렇다 치고 네 엄마가 또 나한테 막대하는 꼴을 두고 보라고? 애를 못 가진다고 얼마나 나를 못살게 군지 알아? 여보, 미안해. 사실 당신이 임신이 되지 않은 이유는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 오래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적이 있어. 의사가 나한테 씨 없는 수박이라고 했었지. 당신에게 몇 번이고 고백하려는데 엄마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 뭐? 야, 이 나쁜 자식아. 그럼 네 엄마가 날 못살게 구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야? 게다가 너도 나한테 애를 못 갖는다고 타박했잖아. 그이는 두 손을 싹싹 빌며 말했습니다. 진짜 미안해. 그때 내가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거야. 내가 눈이 뒤집혀서 당신에게 막말을 한 거라고. 이렇게 내가 모든 걸 고백했으니까 제발 용서해줘. 이제 숨기는 거 하나도 없단 말이야.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네. 넌 내 뒤통수만 친 게 아니라 날 희롱한 거야. 이 똥물에 튀겨 죽일 놈아. 저는 악을 쓰면서 전 남편의 따귀를 날리고 다신 저를 찾아오지 말라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제 의사를 확실히 알았는지 그는 조용히 일어나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은 모든 걸 잃고 잉여인간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헤어졌으니 남편이 생각날 일은 없었습니다. 미운 정도 다 떨어져서 손톱만큼도 생각나지 않았답니다. 저는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혼자 살 아파트를 마련하고 회사를 이직했습니다. 이혼녀라는 소문이 돌면서 사람들이 뒤에서 쑥덕거리는 걸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여하튼 다시 입사한 회사는 연봉도 비슷했고 업무도 같아서 어려운 점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동료들도 친절하고 배려가 넘쳐서 무탈한 회사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저와 같은 부서의 과장님이 저에게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서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장님도 저처럼 이혼의 경험이 있어서 동질감이 느껴져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되었죠. 과장님은 처음 본 순간부터 저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고 사귀어 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답니다. 김대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김대리를 진심으로 좋아해. 아니, 사랑하고 있어. 내 마음 진심이니 진지하게 생각해주면 안 될까? 너무 갑작스러워서 뭐라 말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요. 나도 똑같이 이혼한 사람인데 뭐 어때? 그리고 이혼한 지 2달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무슨 상관이야. 새로 시작하는 데는 때가 정해진 게 아니라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과장님을 좋은 상사로만 생각해왔어요. 그래서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 고마워. 거절해도 괜찮으니까 꼭 대답을 해줘야 돼. 저는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담스러웠고 전 남편처럼 처음에는 모든 걸 다 줄 것 같은 사랑을 주다가 제 뒤통수를 때릴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것저것 재다가 평생 다른 사랑을 하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저를 좋아해주는 남자가 과장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자 기회를 놓치기 싫더라고요. 게다가 과장님은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훤칠하고 능력까지 겸비하고 있었으니 한번 사귀어보는 게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히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과장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격이 온화하고 배려심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크게 변하게 된 일화가 있었는데 어느 날 도로 갓길에서 폐지를 모은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낑낑거리시며 끌고 가시는데 과장님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할아버지의 리어카를 뒤에서 밀어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던지 과장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니까요. 저희 두 사람은 1년 동안 사귀었고 과장님이 결혼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김대리, 아니 혜경아, 우리 결혼하자. 나 이제 확실히 알았어. 네가 나의 평생의 사랑이라는 걸 말이야. 승우씨, 고마워. 나도 같은 생각이야. 우리 결혼하자.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자 회사 사람들에게 먼저 알렸습니다. 저희가 비밀 연애를 해서 다들 눈치도 채지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어쨌든 많은 동료들이 결혼을 축하해 주었고 다음으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승우 씨를 흡족해 하시며 저를 잘 부탁한다는 말씀으로 결혼 승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승우 씨의 집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예비 시부모님이 서 계셨고 시누이 한 명과 아주버님 한 명이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다들 인상이 좋았고 승우 씨와 많이 닮아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몇 마디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승우 씨와 성격이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댁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과하게 상을 차리셨고 식구들이 옹기종기 모여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아가씨, 설마 제가 온다고 이렇게나 많은 음식을 준비하신 거예요? 상다리가 부러지겠어요. 혜경씨가 내 아들하고 잘 되길 비는 마음에 모처럼 솜씨 좀 발휘해봤지. 승우한테 들은 대로 아주 예쁘고 싹싹하네. 아,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많다고 걱정하지 마. 우린 혜경씨한테 시집살이를 시킬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어. 어머님도 참, 제가 감히 그런 걱정을 왜 하겠어요. 그리고 시집살이 좀 시키시면 어때요? 저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 막 부려주세요. 저는 농담까지 하며 시댁 식구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다들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며 결혼을 빨리 하면 좋겠다는 말까지 나왔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던 도중 현관문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인사할 준비를 했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집안에 들어오는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큰아들 처야. 혜경씨한테 형님이 될 사람이지. 두 사람 잘 지내면 좋겠다. 서로 인사해. 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고 형님의 얼굴을 확인하는데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형님은 제 전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상간녀였습니다. 반가워요. 나에게도 동서가 생기다니 무척이나 설레네요. 우리 친하게 지내요. 네? 아, 네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상간녀인 형님이 너무 뻔뻔하게 모른 체하고 인사를 해서 제가 잘못 본 건가 하고 머릿속으로 상간녀의 얼굴을 다시 떠올려봤죠. 그런데 형님의 말투와 행동이 상간녀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형님은 얼마나 조신하던지 말도 거의 하지 않고 밥상에 부족한 게 있으면 주방으로 가서 반찬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 큰며느리가 보다시피 매우 얌전하고 착해. 우리 큰아들 내조를 얼마나 잘하는지 흉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니까. 혜경씨가 형님한테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 어머님, 저한테 배울 게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저는 남편 덕에 먹고 사는 아내일 뿐이라고요. 분명 전 남편의 상간녀와 똑같이 생겼는데 말투와 행동이 너무 달라서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거라 판단했죠. 그런데 잠시 후 형님이 머리를 묶으려고 두 손을 드는데 제 눈에 반지가 들어왔습니다. 상간녀가 제 뺨을 날렸을 때 보였던 그 반지와 똑같았습니다. 이에 저는 심장이 두근대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또 온몸을 떨기까지 했답니다. 혜경아, 뭐 어디 불편해? 왜 이렇게 몸을 떠는 거야? 아무래도 긴장을 너무 많이 했나 보다. 승우씨, 나 이 여자 알아. 내가 착각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이 여자는 지금 가면을 쓰고 있다고. 뭐? 이 여자라니? 우리 형수님을 말하는 거야?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건 또 무슨 말이야? 내가 예전에 말했었지.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이혼했다고. 그리고 상간녀한테 뺨따기까지 맞았다고 했잖아. 그 여자가 바로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여자야. 제가 손가락으로 형님이자 상간녀를 가리키자 시댁 식구들 모두가 놀랐습니다. 다들 제가 하는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죠. 혜경씨,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큰며느리가 자네 전 남편의 상간녀라니? 얘가 얼마나 조신하고 얌전한 아이인데 그런 회개망측한 소리를 하는 거야. 당장 사과해. 맞습니다, 재수씨. 제 아내는 평생 살림만 하고 지낸 평범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탈선을 하는 여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시댁 식구들은 상간녀의 다른 얼굴을 아직 보지 못했는지 계속 그녀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비장의 무기를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바람 연장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남겨뒀어요. 왜 지우지 않았냐고 물으신다면 아직 상간녀에게 복수를 해주지 못했다고 말해두죠. 그럼 영상을 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며느리이자 아내가 상간녀와 동일 인물인지 판단해주세요. 저는 영상을 틀어 알몸으로 난동을 부리고 저를 때리는 상간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시댁 식구들 모두 경악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내 며느리가 분명하잖아. 여보, 이거 당신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그러자 상간녀는 저를 째려보더니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예전에 저를 공격하던 그 얼굴로 말이죠. 젠장. 들켜버렸네. 이 조그만한 게 가만히 찌그러져 있을 것이지 감히 나를 욕보여? 너 이리 와봐, 이 여우 같은 년아. 상간녀는 밥상을 밟고 점프해 금세 제 앞으로 다가왔고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역시나 힘이 너무 세서 반항조차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지난번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 같은 순간이었죠. 하지만 상간녀의 정체를 모두 알게 된 시댁 식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았고 아주버님이 따귀를 세게 날려서 저에게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년, 원래부터 이렇게 더러운 년이었나? 감히 내 아들을 속이고 우리를 속이고 잘도 살았겠다. 가만 안 두겠어. 아주버님이 상간녀의 두 팔을 잡고 있자 시어머니가 먼저 따귀를 날리고 그 다음에는 시아버지가 날렸습니다. 그리고 시누이와 제 남편까지 이어서 줄따귀를 날렸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했던 만큼의 수모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상간녀는 힘이 풀렸는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여보, 내가 외로워서 그랬어요.
나는 집안에만 처박혀서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참다가 바람을 피운 거라고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당신 잘못도 있다고. 날 여자로 봐주지 않고 집안일 해주는 여자로만 봤잖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매일 안아주려고 해도 피한 건 당신이었어. 내가 조금이라도 다가가면 피곤하다고 건들지 말라고 화냈잖아. 그런데 그 이유를 이제 알겠네. 나 몰래 젊은 남자들을 만나서 즐기느라 그런 거였어. 이 망할 년아. 여보, 한 번만 봐줘. 내가 이렇게 빌게. 앞으로 집에만 있을게. 제발 용서해줘. 나 당신 없으면 못 산단 말이야. 말은 바로 해. 내가 아니라 내 돈이 없으면 못 살겠지. 당신 친정에 갖다 바친 돈만 해도 몇 억은 될 거야. 아주버님이 말하길 상간녀는 친정 부모님에게는 엄청난 효녀라고 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와서 그런지 돈이 생기면 친정에 매번 갖다 바쳤답니다. 그제야 제 전남편의 돈을 뜯어 어디에 썼는지 가늠이 되더라고요. 상간녀는 무릎을 꿇고 울고 불며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은 맨몸으로 왔으니 맨몸으로 꺼지라고 말했고 이혼 소송 준비를 하라고 일렀답니다. 그렇게 시댁에는 상간녀를 제외하고 저와 식구들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혜경씨, 고마워. 혜경씨 아니었으면 저 더러운 년을 계속해서 우리 집 식구로 지내게 할 뻔했어. 어머님,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재수씨,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영상 혹시 저한테 좀 보내주시겠어요? 이혼 소송하는데 쓰는 게 좋겠어요. 아, 그리고 제가 변호사를 소개해 줄 테니까 상간녀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세요. 자연히 그동안 저한테 뜯어간 돈이 한두 푼이 아니니 모두 보상받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주버님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저 때문에 인한동이 일어났으니 마음이 무겁네요. 아니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재수씨 덕에 여러 사람이 살았잖아요. 내 생각인데 재수씨는 우리 집안의 보배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맞다, 맞아. 혜경씨가 우리 집 보배야. 밥 다 먹었으면 우리 다 같이 술이나 먹을까? 이 더러운 기분을 알콜로 씻어버리자고. 네, 좋아요, 어머님. 그렇게 저와 식구들은 양주를 실컷 마셨고 모두 기분 좋게 취해서 잘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주버님과 저는 상간녀를 고소했고 재판을 받아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친정이 갖다 바친 돈을 모두 토해내고도 돈이 모자라 대출까지 받아서 보상해 주었답니다. 저에게 뒤통수를 친 전남편과 상간녀는 똑같이 나랑으로 떨어진 셈이었죠. 그제야 모든 복수가 이루어졌다는 쾌감에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고 행복한 마음으로 승우 씨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와 신혼생활을 한 지 한 달 만에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기쁘던지 남편을 끌어안고 한참을 웃었네요. 지금 글을 쓰는 시점은 승우 씨와 결혼한 지 4년이 지났답니다. 제 옆에는 쌍둥이 남매가 시끌벅적하게 놀고 있고 남편은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네요.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절실하게 깨닫고 있답니다. 저는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지 다 해낼 겁니다. 세상 일은 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전남편과 상간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셨죠? 혹시 주변에 이런 인간들이 있으면 가만히 두지 마시고 손가락질을 하시든 욕을 해주시든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천벌을 받을 거라고 덧붙이면서 말이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